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서울 신촌의 한 건물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수요일 서대문 소방서가 세입자가 사망한 것 같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더니 이렇게 모녀가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모녀는 생활고를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집 현관문에는 5달 넘게 밀린 지난 9월분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석 달 만인데요. 이들 모녀 역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달라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였지만 전입신고가 돼 있지 않아서 관리 대상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걱정하는 이웃은 없는지 좀 더 주변을 돌아봐야겠습니다. 11월 25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XM3 이텍 하이브리드 출시 기념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초대합니다. 자동차 기자들이 뽑은 11월의 자동차 XM3 이텍 하이브리드부터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SM6, QM6까지 지금 홈페이지에서 시승 신청하세요. 르노코리아 자동차.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황금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추워. 완전 겨울 날씨네. 역시 이불 밖은 위험해. 아니, 안전해. 렉스턴이 지켜줄 테니까. 11월 렉스턴 또는 렉스턴 스포츠 구매 시 1.9% 초저리로 고금리 시대에도 안심. 출고가 빠르니까 내년 개별 소비세 인상에도 안심. 올겨울 대비에 가장 현명한 방법은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잠들어 있던 당신의 퇴직연금. 깨워라. 연금 투자 시대. 퇴직연금이 신한은행 사전지정 운용제도와 만나 당신의 든든한 노후가 됩니다. 연금 부자가 되는 연금 투자. 신한은행 퇴직연금.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등 확인.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어려운 이웃의 월동을 위해 연탄을 기부받고 또 나눠주고 있죠. 잠시 후 상주 연탄은행 강인철 대표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과거의 정치사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맨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축구 얘기 안 할 수 없죠. 네, 잠깐. 뭐 오늘 어디서나 이 얘기꽃이 활짝 폈을 것 같은데, 뭐 어제 보니까 경기력 자체가 뭐 좋았습니다. 뭐 대등했고, 뭐 역시 골대 2번의 뭐 행운도 우리에게 좀 따랐고. 뭐 너무 잘 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선수들? 너무 잘 싸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무승부여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승부를 했다는 것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우루과이도 이제 상당히 강한 팀인데 그 팀을 상대로 해서 그 정도의 승점 1점을 얻어냈고, 그다음에 다른 것보다 손흥민 선수가 좀 이제 부상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활약을 너무 잘해주고, BBC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이번 경기에서 최고의 선수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손흥민 선수의 그 모습이 우리 국민들에게 큰 위로 또 위안도 줬고 또 힘을 줬다. 그래서 물론 손흥민 선수만 아니라 우리 선수는 모두가 잘했지만 우려했던 것보다 손흥민 선수가 좀 더 경기를 잘하는 모습을 보고 좀 안도가 됐다, 이런 표현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점들이 국민에게 다음번 경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감성이 풍부한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 보면
별명이 울보 손흥민 아닙니까? 혹시 뭐 월드컵 때마다 뭐 큰 경기 때마다 예. 지고 나서 이렇게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고 어제 인터뷰할 때도 뭐 울먹울먹 울 것 같아서 보는 사람이 더 좀 그랬는데 근데 어제 사실 손흥민도 그렇고 김민재도 그렇고 그 왜 넘어졌잖아요. 네, 손흥민 뭐 맞아요. 밟히기도 하고 네. 김민재 선수는 이렇게 발목이 이렇게 좀 꺾이던데 거기 좀 미끄럽나. 정말 가슴 철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경기가 참. 이번 한 경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요. 부상을 당하면 안 돼요 절대로. 예. 그 손흥민 선수는 그렇지 않은 부상 때문에 계속 월드컵 시작하기 전부터도 걱정이 많았는데 정말 그 부상 당하지 않게 뭐 열심히 싸워야 되지만 정말 안전하게 경기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사실은 남은 경기에서 기량을 잘 보여서 특히 이제 가나전에서 우리가 어쨌든 좀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 선수들 투지를 발휘하되 정말 부상을 조심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텐데 이 예. 축구를 잘하냐 못하냐 이걸 보면 왜 볼 다루는 거 있잖아요. 뭐 드리블하고 왜 트래핑하고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왜 특히 브라질 선수들 같은 경우 보면 몸에 공이 이렇게 착착 달라붙으면서 다니잖아요. 왜? 네,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붙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 중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손흥민과 이강인 정도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볼 다루는 게. 근데 이강인 선수 왜 이렇게 출전 시간이 적은 건지. 이거 볼 다루는 거나 뭐 패스하는 거 어제 보셨잖아요, 잠깐. 좀 출전 시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아쉬워요, 좀. 사실 어제 이제 후반전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월드컵 시작하기 전부터 이강인 선수가 선발 되냐 안 되냐가도 논란이 많았고 벤투 감독이 뭐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팬들이 사실 이강인 선수 꼭 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많이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아마 후반전에 뭐 어제 그 경기 후반전에 뛰는 걸 보니까 대단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해요. 그래서 앞으로 경기에서는 더 많이 출전 기회를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벤투 감독이 인기가 조금 덜한 게 이강인 기용 안 하는 이게 큰 것 같아요 보면. 자 웃으면서 하는 얘기는 여기까지고 이제 좀 다시. 자 민주노총이 이제 릴레이 파업에 들어갔는데 화물연대 파업이 이제 이틀째 맡고 있는데요. 자 정부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거라고 하는데 이 화물연대 이 파업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화물연대 파업을 지금 뭐 파업이 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하면서 불법이다 또 강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표현들을 정부가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화물연대 파업이 이번에 처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정부 들어서 6월에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5달 그 당시에 사실은 파업을 접으면서 합의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합의했던 내용이 이게 지금 그 안전운임제 일몰제 다가오는데 대책 세우자 그 합의했고 이게 안전운임제라는 게 한마디로 그냥 최저임금제 비슷한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화물을 맡기는 사람과 차주 사이에 얼마 이하로는 임금을 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왜냐면 과로를 하거나 아니면 뭐 너무 많은 짐을 실어가지고 사고가 나거나 이런 일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사실 국토부하고 합의하면서 그 6월 지나고 이제 파업 접으면서 이제부터 논의하자 그랬는데 논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부가 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왜냐면 일몰이 이제 12월이면 일몰이 되는 거거든요. 부랴부랴 이번에 또 파업한다고 하니까 그거 3년 연장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파업을 하니까 다시 또 말이 나오고 안 그러면 그전에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이런 게 사실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정부에서 3년 연장한다는 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현재는 그래요. 이번 안에. 근데 그것도 이제 지금 노조에서 뭐라고 주장하면 3년 연장하지 말고 계속 가자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는 뭐 저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논의하지 않은 게 문제고 두 번째 이제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게 품목을 확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화물연대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것은 예컨대 뭐 컨테이너라든지 아니면 그 시멘트 이런 거 운반하는 그런 차량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화물연대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차량 운반하는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래서 품목을 그러니까 어떤 두 가지 품목을 하지 말고 화물은 거의 비슷한데 왜 그렇게 두 개만 하느냐. 다른 것들도 좀 확대해 달라. 이게 요청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를 하지 않아서 이 문제가 저는 확대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예. 정부가 조금 6월에 그때 파업하고 나서 합의하고 논의하기로 해놓고 논의를 안 하니 일몰제는 다가오고 이대로 가다가는 12월 되면 끝나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와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또 이걸 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러니까 뭐 저는 좀 그런 점에서 노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노조와 협상하는 문제에 있어 정부가 너무 미흡하다.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파업 현장을 보면 이제 노노 갈등도 많이 생기는데 그런 모습이 좀 없어져야 되겠고 이게 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협상에 좀 임해서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한 30여 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를 가졌다. 자, 이렇게 제보한 당사자였던 첼리스트가 경찰 조사받으면서 이거 다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도 그 당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거 하도 좀 큰 뉴스가 될 것 같아서 당시 그 더 탐사 그 방송 다 봤었는데 인터뷰를 봤는데 당시 인터뷰가 너무 좀 뭐라고 할까 구체적이었고 또 게다가 또 이세창 그 자유총연맹 그 전 총재 또 인정을 했잖아요. 또 만났다고. 예, 뭐 그때 만났다고. 그래서 거짓말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좀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네요, 당사자가. 그 경찰서에 나와서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 그리고 나서 또 그 변호인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첼리스트의 변호를 맡는. 근데 그 변호인의 인터뷰 내용을 기사로 제가 봤는데 기사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은 오지 않았고 그 이세창 씨하고 그 첼리스트하고 그리고 그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라고 하는 7, 8명 정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찰 그 진술이 그렇게 돼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호사가 그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언론사와. 그래서 7, 8명 정도가 그 기사에는 새벽 3시 뭐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변호사의 일방적 주장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은 청취자분들은. 근데 이제 전화를 그 전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이분 또 변호사 주장이에요. 전 남자친구가 데이트 폭력을 하는 사람인데 늦게 이제 전화를 했는데 새벽에 전화를 받고 왜 안 들어가냐고 추궁을 하니 말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덧붙이게 됐다. 이런 지금 얘기해요. 그래요. 근데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변호사의 말이고 또 첼리스트가 일단 그렇게 증언을 한 상황이에요, 진술을.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사실 더 탐사는 아직까지 수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더 탐사는 아직도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모르겠어요. 더 탐사 입장에서는 첼리스트라는 분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아직도 주장을 하고 있고요. 뭐 김은겸 의원은 일단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에게 그렇게 좀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죠. 근데 인터뷰 내용이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뭐 무슨 노래를 불렀고 자기가 직접 연주를 해주고 무슨 말도 했고 너무 구체적이어서 이거는 지어낼 수 없는 말처럼 이렇게 들렸거든요. 일단은 어쨌든 뭐 당사자가 이렇게 경찰에서 나 거짓말 했던 거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모든 화살이 이제 김의겸 의원에게 또 민주당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여당의 공격이 거세고 사실 뭐 야권 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그 김의겸 의원이 그 유감 표명을 했는데 뭐 그 정도 유감 표명보다는 좀 더 명확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 이제 당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들리고 뭐 여당 쪽에서는 뭐 제명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까지 있고 자, 이 당사자죠 한동훈 장관은 보니까 자기는 사과가 필요 없대요. 이제 김의겸 의원 사과할 필요 없다. 법적으로 책임 묻겠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딴 분들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그 최고위원들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또 이제 사과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뭐 법적인 책임이라 하면 제가 볼 때 그 국회 안에서 했던 말은 면책특권이 작동하기 때문에 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뭐 언론 인터뷰나 뭐 본인 다른데 올렸던 글을 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국회 안에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했던 거는 면책특권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처벌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김용범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그렇게 그분이 진술했다고 하니 거짓말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 거기서 유감을 표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다만 본인에게 똑같은 상황이 왔더라도 본인은 그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대목이에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은 이제 그런 제보가 왔을 때 그건 반대로 생각해서 이게 뭐 다른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 출신의 후보가 대통령이 됐는데 국민의힘에게 이런 제보가 왔어요. 과연 국민의힘은 이걸 안 물었을까요? 그러면? 저는 그런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이 이런 제보를 받았고 이런 녹취록을 받게 됐어요. 그랬을 때 과연 국민의힘 의원은 그 민주당 출신의 그 대통령에게 또는 그 장관에게 예컨대 이걸 과연 안 물었을까? 근데 그게 저는 궁금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권에서 공격하는 건 그 인터뷰 당사자인 첼리스트와 뭐 만나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터뜨리는 게 어딨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렇게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직책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또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무슨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을 만난다고 해도 본인이 만나기를 거부하면 만날 수도 없고 통화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출석해서 수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거나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냐면 그 녹취록에 들었을 때 정말 이게 그 사실에 가깝다고 느껴질 때 또는 정말 의심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의심을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는 이런 점은 또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질문마저 그럼 못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물론 그걸 틀어야 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또 그걸 안 틀면 어디서 그런 얘기가 들었느냐 이렇게 또 나오니까 본인은 틀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이 그러면 국무위원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 있을 때 그 의혹을 물으라고 국회의원을 하라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좀 확인해 보고 사실관계가 뭔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하지 왜 그걸 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게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역할을 그렇게까지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때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논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서로의 공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이제 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는데 근데 사실 여기 지금 배경에는 그 예산안 때문에 지금 합의가 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유가족들 기자회견할 때도 뭐 예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또 울분을 토하는 유가족도 있었고 그랬는데 자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 일단 조사가 진행되는 건데 자 쟁점은 무엇이고 또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지 이것도 뭐 간단히 좀. 첫째는 쟁점은 결국은 이제 사고의 원인을 어떻게 밝힐 거냐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찰이나 소방이나 이런 실무진에 있는 쪽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아마 이렇게 할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총리까지 이런 분들의 대응이 제대로 됐는지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아마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될 것 같고요. 우려는 결국 정쟁이죠. 이게 이제 정쟁이 돼버리면 본질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증인으로 불러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자꾸 피해가는 방식으로 쓸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사 중이니까 내가 답변할 수 없다. 조사 중이니까 답변할 수 없다. 이런 면으로 답변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하는데 출석을 거부하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서 또 얘기가 더 많이 되는 게 지금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이거 여기까지 말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다 돼가서 이건 뭐 저희 자랑 비슷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그 월드컵 있었잖아요. 우루과이전. 있었죠. 여기 안정환이 박지성과 구자철을 이겼다 이런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축구 중계 이런 큰 대회 축구 중계 같은 경우는 이제 MBC, SBS가 좀 앞서 나갔고 좀 SBS 약간 좀 더 앞서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월드컵엔 MBC가 확실히
확실히 이겼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를 그렇습니다. 저희 MBC에서 매일 시청률 조사해서 발표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 MBC가 전체 가구 수 대상으로 한 17% 나왔고 SBS가 17, KBS가 6 정도 나왔어요. 소수점 이하는 제가 버리고. 그리고 2049를 대상으로 이제 젊은 층 대상으로 조사에서는 MBC가 11, SBS 8, KBS가 2 정도로 나왔고. 자, 이 현상 갑자기 왜 이렇게 MBC 시청률이 높아지느냐? 이것뿐만 아니라 뉴스 시청률도 이번 주에 보니까 화요일부터요. 21, 22, 23, 24 계속해서 MBC가 뉴스데스크가 1등을 했습니다. 시청률. 네, 맞습니다. 자, 이거 뭐 갑자기 이렇게 뭐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덕분입니까? MBC가? 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기주 기자와 그 이기정 비서관 사이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오스태핑을 중단하면서 MBC의 기자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부적절한 게 대통령의 반응이 부적절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MBC의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기자는 질문하는 직업이고요. 질문해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하는 걸 문제 삼고 질문이 예의가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저는 이기주 기자의 질문이 예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날카롭고 불편하고 대답하기 어려운 걸 물으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자의 역할이고요.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특히 출입 기자에 대해서는. 근데 그걸 가지고 슬리퍼를 신었니, 대답의 목소리가 높아졌느니, 이런 얘기, 또 뒤에다, 가는 길에 뒤통수에다 질문을 했는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도어스펙을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가림막인가요? 그걸 설치하고. 가벽인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이,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MBC를 좀 지원해줘야 되겠다, 지지해줘야 되겠다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본인들에게는 봐주는 거예요. 그 시청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진행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잘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 왜냐하면 그 뉴스도 함께 올라갔잖아요. 시청률이.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국민들의 지지가 바로 그 시청률로 연결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된 내용도 질문을 좀 많이 준비했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안녕하십니까. 안동시 사회적기업 협의회장 황찬영입니다. 안동시 사회적기업 일동은 투명한 경영활동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주된 경영방침으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과 공정을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9분 3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가을도 깊어 이제 서서히 겨울 느낌이 나고 있는데요. 월동 준비를 해야 할 때죠. 자, 해마다 어려운 이웃의 월동 준비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몸으로 부딪혀가며 봉사를 하는 분들이 계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는 불경기에 기부가 예년만 못하다고 하는데요. 상주 연탄은행의 강인철 대표, 목사님이십니다. 강인철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자, 강인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상주 연탄은행이 재개식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 재개식, 이게 어떤 행사인가요? 네, 지난 11월 8일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상주 연탄은행 마당에서 재개식이 열렸는데요. 예. 1년에 한 번씩 연탄 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새롭게 출발을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 약 300여 명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11월 8일에 시작을 해서 보통 한 언제까지 연탄은행을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네, 우리가 다음해 3월까지 3월까지 합니다. 네네. 11월부터 3월까지 연탄은행을 하신다. 재개식이 이제 열렸다는 말씀인데, 근데 사실 이 어렸을 때는 저희 뭐 연탄 많이 뗐었는데 안 뗀 지 좀 오래됐네요. 요즘에는 연탄 한 장 가격이 얼마나 되죠? 예, 올해 1월 달하고 8월 달에 두 번 인상이 돼가지고요. 예. 지역마다 가격 차이가 좀 나긴 할 겁니다만 현재 상주시에서는 한 장에 800원입니다. 상주에서는 한 장에 800원씩. 네네. 저 어렴풋한 기억인데 어렸을 때 한 150원, 200원 이쯤 했던 그런 기억이 아주 오래전, 그래요? 한 장에 800원까지 이렇게 올랐군요. 네네. 상주 연탄은행은 언제부터 운영이 되어 왔습니까? 네, 우리가 2007년 3월 9일 날 문을 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죠. 네. 비영리 민간단체로 연탄은행 전국협의회 17호점으로 15년 동안 운영되어 왔습니다. 17호점. 이번에 재개식이 15주년 재개식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네. 우리 지역에 뭐 상주 말고도 곳곳에 이렇게 연탄은행이 있죠? 각 지자체별로. 네. 예천 연탄은행도 있고요. 예천 있고요. 예. 네네. 가까운 곳에요. 그렇군요. 대구. 또 포항. 주변에 다 있습니다. 예. 자, 상주 연탄은행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또 많은 연탄은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만 더 연탄은행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연탄은행 전국협의회가 있는데요. 예. 현재 전국 31개 연탄은행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국에 31개. 그리고 그리고 해외에 키르기스탄 연탄은행이 있고요. 중국 동북아에도 연탄은행이 있습니다. 우리 연탄은행 홍보대사는 여배우 정혜리 님이 늘 수고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탤런트 정혜리 씨요. 네네. 예. 우리 연탄은행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정부 지원이 없이 개인과 기업, 단체의 순수한 후원금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국적으로 약 한 1년에 350만 장에서 400만 장 정도가 우리 연탄은행 전국협의회에서 집행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민간 활동이군요. 뭐 정부 지원 전혀 없이 지자체 지원도 전혀 없고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네네. 좀 이런 데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네. 자, 요즘 뭐 불경기라서 연탄 기부도 많이 줄었다는, 연탄 기부도 많이 줄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나 줄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30-40% 정도 줄지 않았나 그렇게 체감되어지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30-40%. 네네. 예. 12월부터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걱정입니다. 그러네요. 예. 네네. 작년에도 좀 줄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 인터뷰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네, 약간씩 줄었는데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뒷심을 발휘해 주셔서. 그래요. 예, 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섰어요. 올해도
예. 뒷심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현재까지는 작년에 비해서 네네. 30-40%나 네네. 이렇게 줄어든 상황이고, 자, 연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네네네.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예, 주로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또 장애우 가정도 많습니다. 예. 수급자 가정, 차상위 계층 가정, 또 실직자들이 있는데요. 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충분하게 연탄을 구입하지 못하고 난방유를 구입하지 못하는 예. 어려운 에너지 빈곤층이 수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수혜자를 발굴은 우리가 이제 그 시청과 읍면동사무소와 연계해가지고 예. 복지계 담당자들과 함께 긴밀히 협조를 해서 예. 수혜자를 발굴하고 있고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수급자들이라든지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은 연탄 쿠폰이 정부에서 나와요. 아, 예. 예, 600장 정도 쿠폰이 나오지만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은 갑작스럽게 이제 실직을 했다든지 그렇죠. 예, 어려운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관심이 우리가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찾아가는 서비스군요. 그러니까 이런 네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뭐 연탄은행에 전화해서 우리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군요. 그렇죠. 가끔 있긴 하죠. 있긴 도와달라고. 있지만, 예, 예. 근데 도와달라고 할 때, 예, 우리가 찾아가서 확인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읍면동사무소 시청에 여쭙고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도와드리죠. 아이고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 자, 이 상주 연탄은행의 올해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300세대 10만 장을 나눠주고 싶고요. 또 우리 연탄은행에서 연탄뿐만 아니라 난방유를 또 도와드리고 있는데 한 30리터씩 한 25가구 정도 도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주 연탄은행이니까요. 혹시 네네. 그 상주 지역민들만 도움 주십니까? 아니면 뭐 인근의 다른 지역도 좀 도움을 주시나요? 김천으로도 좀 가고요. 또 구미 쪽으로도 가고, 예, 문경 쪽으로도 가긴 합니다만 상주 중심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상주 안에도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뭐 지자체마다 다 모든 지자체에 다 좀 생겼으면 좋겠네요. 이 연탄은행.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서 후원금을 좀 보내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좌번호를 말씀드릴까요? 뭐, 예, 지금, 필기가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말씀해 주시죠. 예. 농협. 351. 다시. 0549 다시. 8494 다시. 83. 상주 연탄은행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문의를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에. 536에 3004입니다. 3004. 여기가 상주 연탄은행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전화번호를 빨리 메모하시는 게 낫겠네요. 이제 계좌번호 좀 기니까. 054에 536에 3004번. 예, 3004번. 예. 네네. 일로 연락 주시면은 또 안내를 또 해 드릴 겁니다. 좀 많은 따뜻한 그 마음들이 좀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큰 돈 큰 돈 붙이시면 좋겠지만 큰 돈이 아니어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작은 돈이라도. 작은 것이 모아지고 마음이 모아지는 게 중요하지. 어떤 큰 돈보다는요. 시민들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상주 한 장이라도 좋고요. 10장도라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상주 연탄은행으로 꼭 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탄 배달 위해서는 또 자원봉사자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연탄을 제가 직접 싣고 가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제
연탄을 넣어드리는데요. 대표님도 직접 배달을 하시는군요. 예, 제가 합니다, 직접.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인건비 때문에 제가 직접 나서서 합니다. 그래 뭐 2명이든 10명이든 이제 다양한 모임에서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되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없을 경우에는 저 혼자 이제 연탄을 넣어드리거든요. 예, 몸은 힘들고 고달프지만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알겠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뭐 성금도 좋고 자원봉사도 좋습니다. 예, 상주 연탄은행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예, 연탄은 한 장에 800원 하지만 6시간 동안 타 들어갑니다. 500도에서 600도 정도 되는 열을 뿜어내는데요. 그러니까 6시간이니까 4, 6이 24, 4장이면 하루를 지낼 수 있습니다. 엄동설안의 독거노인들이 건강과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4장입니다. 3,000원 정도면 하루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무리 잘 타던 연탄도 불이 화력이 크게 붙었던 연탄도 홀로 놔두면 그 연탄이 꺼져요. 그렇죠. 시간 지나면. 근데 연탄이 2장이 함께 붙어 있을 때에는 절대로 안 꺼집니다. 잘 탑니다. 그래서 연탄의 정신은 연합과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연탄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서로 연대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 목사로서 심호하던 교회들이 큰 교회였습니다. 지역에서는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해 왔는데,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 계속 올라가려고 했었습니다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이제 한 달 후면 성탄절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높고 높은 영광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저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직접 연탄을 싣고 연탄을 넣어주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 분들을 뵈면서 그렇게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저도 낮추니까 대접만 받고 큰 교회에서 저도 대접만 받고 목사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칭송하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니만 정말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낮은 분들과 함께 만나서 함께 그분들과 함께 손잡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을 늘 뵈요. 그래서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 계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너무 높은 곳만 좋아하지 마시고 낮은 곳에 계신 분들에게 눈을 돌려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정말 쫙 풀리는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역시 목사님이어서 말씀이 이렇게 또 이렇게 풀어주시네요. 연탄의 정신, 연합과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라는 말씀. 그리고 하느님은 높은 곳이 아니라 저 밑에 낮은 곳에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주 연탄은행 강인철 대표였습니다. 네, 천연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뉴스민 천연길 편집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 시작 전에 제가 천 기자에게 전화해서 오늘 좀 시간이 많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오늘 없네요. 네, 좀 간략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인철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오늘 간략하게 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TMI 주제는 뭡니까? 네, 연말이면 굉장히 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상북도 의회
의원들의 행정 사무감사를 좀 간략하게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최근에 왜 뉴스에 계속 많이 나왔잖아요. 이거 네. 감사 얘기가. 그래서 한번 좀 다뤄보고 싶었던 그런 내용인데 오늘 천용길 편집장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뭐 국회에서 국정감사 이런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같다고 봅니다. 이 같은 피감 거죠? 기관이 우리 예. 지자체와 지역의 공공기관 드린 거지 내용과 지적하는 방식은 다 같습니다. 예. 자, 행정사무감사 범위가 뭐 워낙 넓다 보니까 내용도 상당히 많은데 우선 우리 지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분야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태원 참사를 겪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관심이 행정사무감사에도 좀 드러났습니다. 안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권광택 의원이 지난 8일에 이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안전교육을 할 때 이 군중 밀집 지역에 대한 이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형식적인 설명하는 교육이 아니라 이 실용적인 이 체험 콘텐츠로 구성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의성에 안전체험관이 있고 곧 경주에도 안전체험관의 이 문을 열게 되는데 이걸 활용해서 좀 이 밀집 지역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자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또 이 포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손익원 의원 역시 경북교육청에 대한 이 감사에서 이 스쿨존 내의 교통사고가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증가했어요? 네, 2020년에서 2022년까지 교통안전 취약 지역에 뭐 스쿨존 설치하는 사업을 했는데 오히려 이게 교통사고와 부상자 수가 더 증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스쿨존 내 교통 단속도 좀 많이 하고 과속 카메라도 많이 설치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줄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늘었네요. 네, 이게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때문에 전면 등교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이 보행하는 학생 숫자가 적었던 그렇네요. 네, 이유가 있는데 네, 뭐 올해까지 좀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은 지역별로 뭐가 있는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 경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차주식 도의원 역시 이 경북교육청 감사에서 학교 생활관이 있는 기숙형 학교가 도내에 223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 133개의 학교가 이 기숙형 생활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223개 학교 중에 183개 학교가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돼 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82.1%가 생활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없군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지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런 지적이 있고 나면 바로 좀 조치가 이어집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끝납니까, 보통? 뭐 보통은 이 교육청이든 피감기관에서 답변을 하고 추후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빠르게 조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경북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 도내에 있는 이 기숙형 학교에 2026년까지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하겠다. 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기숙사예요? 학교 기숙사에? 그렇습니다. 2026년까지 모든 학교 기숙사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 네. 발표했군요. 네.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뽑은 지방의원들이 뭐 구설수에 오를 때도 있지만 이 평소에 시민들이 눈을 자세히 뜨고 보지 않으면 관찰하기 어려운 그렇지만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인 이런 곳의 변화를 이끄는 역할도 한다. 효능감을 좀 보여준 사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지금까지 뭐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지적 사항들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안전 문제도 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분야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경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채하 도의원은 이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직 교사가 지나치게 많이 채용하고 있고 담임 역시 지나치게 많이 맡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많이 맡고 있다고요? 네,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이 4개 지역을 살펴봤는데 이 초등의 경우에는 59%의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었고 이 중등은 70%, 이 고등학교도 53%가 기간제 교사 담임이었습니다.
이게 채용하는 과정에서부터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를 내면서 담임 업무를 맡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공고를 하고 있어서 이러다 보니까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기간제 교원이 좀 안정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고, 기간제 교원 입장에서도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맡겨도 되는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필수 불가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맡기는 것이 맞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기간제 교원을 자꾸 늘려나가는 문제도 있고 이 담임 업무에 대해서 학교가 기간제 교원에게 자꾸 배정하는 부분도 앞으로 좀 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냥 뭐 학교 입장에서만 보자면 이게 뭐 효율적일 수 있겠죠. 그렇죠? 기간제 교사 채용해서 뭐 담임시키고.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이거 좀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 자, 그리고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도 지적이 됐다고요? 네, 뭐 예상이 됐었는데 경상북도가 지금 28개 기관을 19개 기관으로 줄이겠다라고 이 발표한 가운데 이번 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좀 많았는데요. 특히 안동에 있는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을 독도재단과 통합해서 경북 호국재단으로 이 바꾸는 안에 대한 질타가 좀 많았습니다. 이 독도재단과 독립운동기념관은 이게 성격도 다른데 그렇죠. 이 하는 역할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통합하겠다라고 한 것 때문에 도의원들 한 명이 아니라 한 3명 정도가 연속적으로 좀 지적을 했고요. 같은 주제로. 네, 같은 취지로 좀 지적을 했고 또 경상북도 경북문화관광공사 역시 이게 통합하는 문화엑스포와 통합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시간이 한 1분 30초 남았는데요. 뭐 간단히 앞으로 경북도의회 일정과 또 어떤 역할, 어떤 부분, 일정과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뭐 다음 주에도 경상북도의회가 계속 예정돼 있는데요.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이 예산안입니다. 이 경상북도가 내놓은 이 사업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면 이 보완할 점은 이 도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추가 편성할 것을 또 요구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 이 필요 없는 사업이 있다면 또 삭감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도의회가 끝날 무렵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는 여전히 이슈로 남아있기 때문에 본회의 과정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될지 앞으로도 계속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경북도의회가 효능감 있는 역할을 할 때도 있다. 시민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공공기관 통폐합 같은 문제는 아까 그 독립운동기념관하고 독도재단 통폐합 문제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뭐 이 기관들 말고도 좀 더 있겠네요. 지금 뭐 28개를 19개로 줄인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따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